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 하나가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여동생의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뭔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랄까? 결혼에는 관심 없는 철부지 동생만 같았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됐네요. 저도 얼른 좋은 짝을 찾아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 식을 올리지 않기로 했지만 아무쪼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또 에세이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조유일 작가님의 괜찮게 살아온 거야. 오늘도 애쓴 너라서 라는 책입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향하는 퇴근길, 어느 평범한 일상에 전하는 위로가 당신의 공허한 마음을 두드립니다. 오늘 하루 애쓰며 살아낸 이유, 외롭다는 말 뒤로 숨었던 이유, 스스로 모진 말 뱉어낸 이유가 실은 이해받고 싶다던 당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지치고 고단한 일상에 답을 찾으려 헤맨 지난 날들. 결국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은 세상이 정의한 기준이 아닌 그저 나로서 충분했다는 말. 당신과 함께라 다행이었다는 말. 참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말.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면 이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세요.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감성적인 일러스트들이 예쁜 그림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저는 챕터별로 3개씩의 글을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마카롱 커피 인간. 커피를 마신 후 달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쓰디쓴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사실 마카롱 때문이었단 걸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달기 때문이었단 말을 너는 믿지 않았다. 남들 다 좋아하는 커피,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대신 달달한 마카롱은 좋아했다. 그래서 마카롱을 먹기 위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됐다. 쓴 커피를 마시면 마카롱의 단내가 더 짙게 풍겼다. 커피의 풍미와 향이 아닌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마카롱에 취한 사람이었다. 내가 말하지 않은 비밀. 너와 함께라 이 커피는 달았다. 믹스커피. 딱 반 잔만. 어머니, 곤란합니다. 어머니의 당뇨병. 당뇨가 요즘 흔하다지만 그래도 병은 병이다. 조심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한다. 잔소리에 며칠 끊으셨던 커피지만 아들 눈치 보며 물을 끓이시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다. 믹스커피를 좋아하지 않아 어머니의 커피 사랑은 이해할 수 없지만 좋아하시는 걸 말리는 것도 또 드시게 두는 것도 아들로서 못난 역할인 것 같아 고민이었다. 사슴 같은 어머니의 눈망울을 보며 오늘만 눈 감아드리기로 했다. 꾸중만 들어왔던 자식 입장에서 어머니께 잔소리하는 건 오직 건강. 건강에 좋지 않더라도 좋아하시는 거 드시게 하고 싶은 것도 아들의 마음이다. 한편으로는 답답해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함에 커피를 두 손 모아 잡으신 어머니를 지켜봤다. 어머니를 향한 나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반대로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돌이켜보게 된다. 본인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도 자식을 위해 포기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결혼도 자식도 겪은 적 없던 입장에서 어렴풋이 짐작만 할 뿐이다. 오늘 어머니가 드신 달달한 커피에는 아들의 걱정과 미안함을 넣어 놓았다. 아니,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 있었다. 그때의 나. 사진 속 그때의 나를 보며 지금의 내가 말한다. 고생했겠다.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맛있는 거 먹여줄 걸. 좀 더 재미있게 다녀줄 걸. 지켜보던 미래의 내가 나를 보며 말했다. 지금이나 잘해. 살아내는 힘. 궁금해요. 어디서 살아내는 힘을 찾나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잘 되지 않는 날, 이것저것 손에 잡히지 않는 날이면 무력감이 느껴졌다.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에게 살아내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궁금했다. 인생의 분기점마다 다른 온도로 살아냈다. 뜨겁게 살던 때와 차게 식어버린 지금을 보는 일은 조금 서글프다. 시간은 흐르는데 나만 멈춘 것 같아. 나아가야 할 강박은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다. 살아있어 살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어 살아가고 싶었다. 숙제 같은 만남.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약속은 잡았는데 귀찮다. 파투 낼까? 아니, 빨리 만나야겠다. 이럴 거면 약속은 왜 잡은 건지. 새로운 만남과 인연은 즐거움이었다. 만나는 모든 이가 새로운 세상이자 흥미로운 세계. 사람이 곧 남는 것이라 믿으며 맺었던 수많은 인연. 그러나 점차 낯선 상대와 불편한 만남은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관계에 쓰는 에너지가 부족해진 것이다. 숙제 같은 만남이라 불렀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숙제라는 표현이 싫지 않았던 건 왠지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어감이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는 없어졌는데 숙제 같은 일들은 왜 이리 많은 건지. 그리운 꿈. 헤어진 그녀를 꿈에서 만났을 때 이별도 잊은 채 담담히 이야기를 나눴다. 꿈인지 몰랐던 난 오랜만에 보는 듯한 기분에 그리운 티를 냈다. 너랑 헤어지는 꿈을 꾼 것 같아. 왜인지 모르는 불안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그럴 일 없을 거라며 괜찮다며 부드럽게 나를 안아주었다. 누군가 그립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사랑하고 있다거나 잠을 깨서야 꿈이었음을 알게 됐다. 가끔은 잠이 들어서야 그립지 않았던 그리운 마음을 알게 됐다. 어느 하루 아침 8시 잠을 깨기 위해 간단히 세수를 한다. 독서실로 향한다. 하늘은 밝았다. 점심시간 집으로 향해 밥을 챙겨 먹는다. 다시 독서실로 향한다. 하늘은 여전히 밝았다. 졸려올 때쯤 커피를 마시러 밖으로 향한다. 해가 기울어 하늘은 제법 어둡다. 밤 10시 책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한다. 밖에 있는 마지막 시간. 하늘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하늘을 올려봤던 건 아름다워서보다 똑같은 하루가 보기 싫어 눈을 돌린 것이다. 똑같았던 어제와
오늘이 아니고 싶어 매일 다른 하늘을 쳐다봤을 뿐이다. 여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랬어요. 언제까지 없을 건데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 화가 난 것인지, 화를 내고 싶어 여유를 탓한 것인지 잘 모르게 됐다.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화를 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 걱정 중독. 할 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는 결국 손수 걱정을 찾아 나서기 이르렀다. 일을 마무리하고도 쉬지 못했던 건 어쩌면 걱정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걱정했던 일들이 끝나고 나면 잠깐의 휴식 후 다시 바쁜 일상에 젖어든다. 또 다른 걱정, 걱정, 걱정. 반복된 경험으로 깨달았던 건 일부러 걱정을 쫓아다니는 습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손수 걱정을 찾아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분명 미래를 쫓는 중이라 믿었는데 주위에 널브러진 걱정들은 불안한 내 마음을 보여준다.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행복을 얻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과정에 취해 꿈을 놓쳐버리면 실패가 아닐까? 이런 생각조차 걱정인 걸 보면 역시 걱정 중독자. 현재를 즐기라는 여전히 허울 좋고 흐릿한 말. 숨을 참아 공기의 존재를 느끼듯 가끔은 생각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휴식 중에도 휴식이 필요한 걱정 중독자들의 생활이다. 청춘. 청춘은 아프단다. 어른들의 지나간 청춘도, 우리들이 마주한 청춘도, 아이들의 다가올 청춘도 다 마찬가지란다. 덮을 필요 없다. 허우적거리는 손. 감출 필요 없다. 당신 크게 될 필요 없다. 그러니 힘들어 말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려 하지 말고. 미완성. 미완성이란 단어가 좋았다. 완성 후 기다리는 것은 내리막길 뿐이니 계속 반쪽짜리 상태여야 했다. 삶은 지속될 테고 살아있는 한 꿈과 미래가 필요했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건 무한한 잠재성을 갖는다. 가능성을 믿고 한계는 닫아둔 채 열고 싶지 않았다. 욕심은 끝이 없다. 끝없는 욕망과 경쟁 속 우리가 정해놓은 수많은 숫자. 결국 그 끝은 또 다른 욕심이란 결론에 다다른다. 그러나 배고픈 인간이 아닌 완벽을 원하는 미완성의 상태. 무언가 쫓아 살아있음을 느끼고 증명하려는 건 결국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의미했다. 지금의 공허를 이해한다면 편해질 수 있을까? 체험과 동시에 다시 비워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까? 빈 마음에 욕심을 채운다. 어차피 가득 못 채울 깨진 항아리라면 바다처럼 망망대해가 펼쳐질 때까지 채우고 또 채울 것이다. 완벽하지 못한 삶이라 차라리 행복한 거다. 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차 죽을 때까지 삶은 즐거울 테니까. 완벽하지 않기에 괜찮다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으니까. 결국은 솔직하게. 솔직했어야 했지만 끝내 거짓말로 덕지덕지 얼룩져 버렸다. 상처 주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하지만 솔직하지 않아 부산스러워지는 것들은 피하고 싶은 욕심. 거절이 싫어 강요된 선택지 위에
내키지 않는 동의가 다반사였다. 부당해도 받아들였고 타고난 거절꾼들을 부러워했다. 거절은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야 한다고 믿었다. 대부분 마음 졸여 끓여낸 솔직함으로 상상했던 최악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련은 견딜 만큼만 주신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거절을 겪게 된 결과는 언제나 맥이 빠질 만큼 허무했고 노심초사한 마음만 머쓱할 뿐이었다. 상대의 눈치를 살핀다며 모아놓은 피로만 한가득. 거절보다 거절을 두려워한 마음이 낭비였다. 사고의 과정을 줄여야 마땅했다. 비용은 그만 지불하고 미워하는 이에게 쓰는 거짓말조차 아깝다. 관계의 최선은 냉소적인 태도. 소중한 이 사랑하기도 벅찬 세상. 다른 이와 어려운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 고민으로 쓰는 시간조차 아깝다. 우리는 일기장에서조차 솔직해져 본 적 있었나? 관계만이라도 철저히 계산하여 솔직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악이면 어때? 적어도 마음은 편해졌으니 심적 낭비에 비하면 그래도 얻는 게 많았을 거다.